또 다른 시각으로 시장 조명해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보시죠.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통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도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채권 전문가 100명 가운데 99명이 그러니까 99%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좀 예고돼 있고 과연 빅스텝이냐 아니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자막에는 빅스텝 전망 이렇게 해주셨어요. 최원주 전문가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13일 날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 대부분의 뭐 전문가들이 다 빅스텝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빅스텝을 해야지 뭐 미국하고 어느 정도 뭐 금리 격차가 뭐 지금 밴드 상단이 이번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은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빅스텝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향후에 미국은 계속적으로 뭐 50bp, 75bp는 아니지만은 50bp 빅스텝은 계속적으로 밟아 나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한국은행이 과연 이번 이후에 또 빅스텝을 할지 아니면은 이번을 한 번으로 그쳐서 결국에는 다시 25bp로 돌아갈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역전은 각오하고 허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를 어느 정도까지 둘 것인지는 뭐 공식적으로 일단 뭐 멘트는 안 나와가지고 지금 뭐 예단은 지금 곤란한데요. 결국에는 뭐 또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금융시장,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두 가지로 지금 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그 두 가지에다가 결국에는 환율까지 뭐 더해져가지고 삼중고 그 세 가지를 문제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물론 강달러가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MS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로 인해서 뭐 기업의 실적 추정치도 하향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 시장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변국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일부 외국계 증권사 뭐 노무라 측에서는 이번에도 뭐 결국에는 빅스텝 안 하고 25bp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의 CPI도 중요하지요. 미국인 지금 CPI가 뭐 지금 컨센서스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뭐 헤드라인 CPI 8.8%로 나와 있어가지고 지난달에 8.6%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도 100bp 인상까지도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뭐 9% 정도밖에 뭐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이 아주 충격적으로 9%가 헤드라인 CPI가 9%가 넘지가 않으면은 뭐 극단적으로 뭐 한꺼번에 100bp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파월이 저번에 얘기한 대로 뭐 75bp만 어느 정도만 감안을 하겠다고 한 이상은 뭐 충격적인 요법은 좀 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 결국에는 문제는 향후에 뭐 계속적으로 빅스텝 이어갈 것이냐. 뭐 지금 뭐 빅스텝이 아니더라도 지금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뭐 증시 주변 자금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시장의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환율에 계속적 환율 시장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4분기 초까지는 환율 시장 굉장히 좀 불안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상단이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1,400원을 돌파를 할지 1,400원 근처에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 뭐 지금 전체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전기전자 기업이라든가 자동차 기업 뭐 수익성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은 시장 매크로적인 전반적인 영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 뭐 4분기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 불안하지 않겠냐. 환율 시장 불안하면은 빅스텝을 또 할 수도 있다. 억지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환율 시장 불안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뭐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환율 시장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고육지책입니다.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또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은에서도 빅스텝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 예전에 이 미국에서 연준 얘기할 때 빅스텝 처음에 이 단어의 등장만으로도 상당히 좀 충격이 왔었는데 빅스텝에 이어서 자이언트 스텝, 이제는 뭐 전보 스텝, 울트라 스텝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인플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고 국내에서도 미국 금리 올리면 또 여기에 또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또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계속해서 얽혀 있는데요. 내일 한은의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기자회견 내용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갑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마카오 쪽에서도 확진 환자가 증가해서 모든 카지노 매장 일주일간 봉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밖에도 각 도시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빠르게 확산돼서 봉쇄가 도미노 현상을 나타내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하락 움직임이 어제도 좀 뚜렷하게 나타났었죠. 이 여행이나 항공 쪽에서는 52주 신저가 종목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이런 흐름은 꾸준히 이어질까요? 네, 중국이 다시 재봉쇄를 취하기로 하면서 어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격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52주 신저가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졌다고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관망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는 단기적인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는 조금 이게 수그러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조금 이렇게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단 관망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좀 불가피해는 보입니다. 지금 중국발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말고도 어제도 보면은 뭐 화학주라든가 뭐 중국 쪽에 좀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좀 있어가지고 중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큰 폭으로 좀 다 하락을 했죠. 지금 어제 잠시 보면은 대한항공 차트 보시면은 어제 뭐 이렇게 저점 또 깨고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차트 보시면은. 화장품 관련주 어제 조금 하락폭은 약했지만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투어 이제 뭐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뭐 다 뭐 항공주랑 좀 비슷한 모습. 파라다이스 뭐 보시면은 긴 장대 음봉 나오고 있고, 뭐 GKL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 당분간은 좀 주의가 좀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서 뭐 FSC, LCC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국제선 여객 수요는 좀 회복이 되고 있죠. 분명히 회복이 되고 있는데 FSC와 LCC와는 좀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좀 예전보다 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LCC 항공권 판매가 많이 부진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항공권 가격이 FSC와 LCC에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LCC의 주요 고객층이었던 중산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관광 여행 상품들이 가격이 좀 많이 높아지고 항공권 가격도 높아지다 보니까 해외 여행 수요도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항공주 같은 경우 뭐 중국발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보고 있지만은 항공주가 중국만이 어떻게 보면 항공주들의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를 좀 시야를 좀 넓게 보면은 항공주는 조금 더 빠지면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러면 기회를 제공을 한다면은 FSC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실적 개선도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고 2분기 실적도 여전히 컨센서스 좋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물 물동량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지금 화물 쪽에서의 뭐 컨센서스는 조금 낮게 나와 있지만 여객 수요가 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전에 화물 수요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좋았던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화물 쪽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는 뭐 적극적으로 다들 이제 항공 편수를 좀 화물 항공 편수를 늘리면서
대처를 하고 있어가지고 화물 쪽에서의 감익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는 괜찮다. FSC는 단기적인 영향이 더 나오면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에서 완전히 배제해 두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항공 섹터 내에서도 기회가 온다면 잡아볼 만한 종목을 좀 나누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다음 추천 줍니다.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고민이 담겨있는 종목 두산 퓨얼셀 수소로 가나요? 이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 알려주세요. 네, 뭐 두산 퓨얼셀은 뭐 대표적인 수소 기업인데 국내 유일의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 수출 기업입니다. 왜 두산 퓨얼셀을 갖고 나왔냐면 그동안에 뭐 어떻게 뭐 정부의 정책이 수소 산업 쪽에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주가 상당히 모멘텀이 없었고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정부의 수소 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 이번에 하면서 결국에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연말에 수주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트라이젠 등 수소 생산 설비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면은 뭐 어느 정도 접근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34,9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아무래도 좀 미증시가 빠져가지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한 2.6% 정도 하락한 29,5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시초가 이하에서 사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34,900원 목표 주가고요. 손절 라인은 26,000원 설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주 체크포인트 살펴봤습니다.